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41화 남궁세가 안희성에 천년 전통의 천년세가가 있었으니 남궁세가 안희성의 밤은 깊어만 갔다. 촛불이 희미하게 일렁이는 표국의 대청한 차가운 공기가 스산하게 스며들었다. 탁자 위에서 따뜻한 차의 김이 올라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 남궁세가의 기괴한 사건이란 대체 어떤 것이오? 유성문이 다소 긴장한 얼굴로 조용히 물었다. 남궁태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한 달 전 남궁세가의 한무인이 사라졌어.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이라 생각했지. 강우를 떠돌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오.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후 실종된 자들의 시체가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어.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었던 것이오. 검철룡이 다소 어두운 얼굴로 물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소? 남궁태경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수가주, 시체들은 모두 심장이 사라진 채 발견되었소. 순간 대청 안의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어 버렸다. 심장이 사라졌다고요? 남궁정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남궁태경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살해가 아니었소. 시체는 깨끗했소. 그 어떤 외상이 없었소. 다만 가슴 부위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가슴을 갈라보면 예리한 도구로 심장만 돌연해 사라진 상태였지.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유성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후후. 강호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소. 남궁태경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더 이상한 것은 시체가 발견된 곳이오. 그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시체들은 하나같이 남궁세가의 중요한 장소에서 발견되었소. 중요한 장소라 하면 남궁정연이 물었다. 남궁태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첫 번째 시신은 남궁세가의 의약고에서 발견되었소. 두 번째는 병기고 세 번째는 서고에서 발견되었지. 검철룡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모두 남궁세가의 핵심 시설들이군요. 그렇소. 남궁태경이 본인의 턱수염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성문은 천천히 손가락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차례로 순서를 따라 두드리며 그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단순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남궁세가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군요. 그리고
대남궁세가를 상대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결단코 소수나 홀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지 않을 것 같군요. 혹시 절대 무인이 아니면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고 있어. 남궁태경의 표정은 무거웠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사건이 너무나도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는 아직도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어. 남궁태경의 두 눈은 본인 앞에 놓인 찻잔을 보았고 그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이 그의 두 눈에 잔상처럼 비치고 있었으며 남궁세가는 강호에서 강력한 문파 중 하나였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강호에서 천년세가의 지위로 강호 5대세가 중에서도 위세가 쟁쟁한 문파가 분명했다. 현재 그들은 스스로 철저히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남궁세가의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내부 협조가 없었다면 이 신비한 사건을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숨어든 자들이 있다는 뜻이었다. 검철룡이 신중한 눈빛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까지 사라진 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남궁태경은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네, 소가주. 모두 7명이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틀에 1명꼴로 실종되고 있어. 유성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누군가가 사라졌겠군요. 유성문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쿵! 대청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 명의 남궁세가 무인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외쳤다. 표국주! 방금 남궁세가에서 또다시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누가 사라졌느냐? 남궁태경이 묻자 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문장 남궁윤 장로입니다. 순간 대청 안이 얼어붙었다. 검철룡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남궁윤 장로라고? 그분은 남궁세가의 철벽과 같은 수문장. 그분이 사라졌다고. 남궁윤. 남궁세가의 외곽 방어를 책임지는 최고 수문장이었다. 그의 무공은 당대 가주에 비해 조금도 손색 없는 절대 강자였다. 그의 실종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섰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지? 유성문이 묻자 무사는 급히 대답했다. 오늘 해가 지기 직전까지 문 앞에서 여러 위사와 함께 보초를 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궁태경의 얼굴이 단단해졌다. 그분의 실력이면 함부로 당할 리가 없어. 무언가 기묘한 술법이 사용되었을지도 모르.
유성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가 직접 남궁세가로 가야겠군요. 그리고 이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어. 그의 눈빛이 매우 예리하고 싸늘하게 빛났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남궁세가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가 남궁세가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혹시 연비설. 유성문은 마음에서 깊은 의문과 함께 천천히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이제 그는 직접 남궁세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의 심조에서는 남궁세가에 닥친 위기로 그가 본격적으로 강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안희성의 밤은 자욱한 안개가 덮여 있었고 어두움은 더욱더 깊어갔다. 이곳 남궁세가는 여전히 찬란한 강호 5대색가의 위용을 자랑했지만 그 내부에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둘씩 사라지는 무인들. 그리고 점점 더 짙어지는 미묘한 살기. 이제 남궁세가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깊게 서려 있었다. 그럼에도 이 밤은 별반 다를 것 없이 흘러갔다. 거리를 비추는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평온한 풍경. 그러나 이 평온함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두운 기운이 짙게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밤 속을 오직 한 사내가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바로 유성문. 그는 남궁세가의 경내에 들어서려 하고 있었다. 검철룡과 남궁정연은 용호표국에 남겨둔 채 이번만큼은 홀로 움직이기로 했다. 그러나 허허, 남궁세가의 경내로 들어온 성문은 길을 잃어버렸으니. 그리고 같은 시각 남궁세가 경내 숲길에는 무림명에서 파견된 무사들이 잠복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남궁세가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온 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팽가의 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팽가는 예로부터 도법과 신법에 능한 가문으로 특유의 빠른 도법과 날렵한 몸놀림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싸우고 있었다. 야! 내가 먼저 먹겠다고 했잖아. 팽가의 덩치 큰 한 무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들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갓 구운 닭다리 한 개였다. 그런데 그의 앞에는 똑같이 닭다리를 향해 손을 뻗은 또 다른 팽가의 무사가 있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아까 먼저 한 입 먹었잖아. 그러니 이번에는 양보하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닭다리는 원래 한 사람당 하나씩 먹어야 제맛이라고. 너 설마 내 닭다리를 노린 거냐? 이건 내 것이라고. 순식간에 팽가의 무사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황보세가의 한 장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봐, 강호의 명가 출신들이 이 닭다리 가지고 싸우는 거 좀 유치하지 않나? 그러자 팽가의 무사들이
일제히 돌아보며 소리쳤다.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라고요. 심지어 청성파의 도사까지 끼어들었다. 닭다리는 음양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음식이다. 이를 두고 싸우는 것은 곧 천지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니. 그러자 팽가의 무사들이 동시에 외쳤다. 닥쳐요? 그렇게 무린맹의 무사들이 닭다리 하나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어떤 낯선 기척이 들려왔다. 쉿. 잠깐. 팽가의 무사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지 않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닭다리를 두고 싸우던 무사들이 재빠르게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한 남자. 검은 옷에 검은 검집을 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바로 유성문이었다. 어두운 그림자에 팽가의 무사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저 녀석 검을 차고 홀로 숨어들고 있어. 분명 수상한 놈이야. 아니, 분위기가 좀 묘하지 않아?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진다. 혹시 중원 3대 소속 살수인가? 아니면 남궁세가를 노리는 또 다른 자. 순식간에 무사들의 경계심이 고조되었다. 황보세가의 장로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이봐, 그냥 한번 말을 걸어보지. 청성파의 도사가 나섰다. 좋소. 노도가 직접 물어보겠소.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우아하게 소매를 쓸어 넘긴 후 점잖은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봐, 거기 지나가는 사람. 유성문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들을 좌에서 우로 쓸어보며 바라보았다. 나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사들은 이미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청성파의 도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대는 누구요? 유성문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그냥 길을 가던 나그네일 뿐이요. 그러나 그 대답은 무사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팽가의 무사들이 수군거렸다. 나그네. 거짓말일 확률이 9할이군. 이곳 남궁세가의 경내에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니. 청성파 도사의 뒤에서 분노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검을 차고 다니는 나그네는 없구나. 그렇다면 저놈이 혹시 살수? 결국 황보세가의 장로가 결론을 내렸다. 좋아. 저 녀석의 정체를 직접 시험해 보자고. 그 순간 팽가의 무사 한 명이 번개처럼 신법을 밟으며 호련히 달려나갔다. 한 수 받아라. 팽가의 특유 신도법이 번뜩이며 유성문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러나 유성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대한 도가 날아드는 순간 그의 검이 아주 짧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귀원 검식 무영 잔월. 허허, 그의 검이 신비롭게 허공을 가르며 상대의 도기를 완전히 흡수하듯 사라졌다. 팽가의 무사는 허공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내 도가 사라졌어. 순간 팽가 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성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좀 믿겠소. 나는 그냥 이곳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라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유성문과 무림맥 무사들 간에 긴장감 넘치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의 신형을 노리며 치열한 공수가 전개되었으니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그들을 노려보는 또 다른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일각 후 유성문과 무림맹의 무사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팽가의 무사들은 검을 움켜쥔 채 한치의 방심도 없이 유성문을 노려보았고 황보세가의 장로는 여전히 그의 정체를 의심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 것은 청성파의 도사였다. 청성파는 엄격한 도가의 문파로 세간에 알려져 있었지만 이 도사는 좀 달랐다. 머리 위로 높이 묶은 도관이 살짝 삐뚤어져 있었고 도복 역시 허리춤에서 반쯤 풀려 흘러내릴 듯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방금 전까지 소매 속에서 군고구마를 꺼내 먹고 있었던 터였다. 그는 입을 천천히 닫더니 유성문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자네, 이곳 남궁세가에서 진정 길을 잃었는가? 유성문은 어이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또한 성문의 조각과도 같은 얼굴에 약간 주름이 지어졌다. 그렇소. 길을 찾다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뿐이요. 허, 참으로 수상하군. 도사는 턱을 쓰다듬었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을 잃었다면서 어찌 이리도 강한 내기와 검기를 내뿜는가? 보통 길 잃은 자들은 무공 따위보다 방향 감각을 잃기 마련이거늘. 유성문은 순간 어이가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다 있나. 그런데 청성파의 도사, 한 발 뒤에 있는 황보세가의 장로가 눈을 번뜩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 길을 잃은 자가 어찌 저런 압도적인 살기를 풍길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검을 쥔 자세가 예사롭지 않아. 분명 무림맹을 속이려는 중원의 3대 살수문의 특급 살수일 거야. 팽가의 무사들도 금방 그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맞다. 저 검수를 보라고. 팽가의 막강한 오단문 도법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이건 분명 보통 무공이 아니야. 유성문은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냥 맞대응한 것뿐인데? 거짓말 마라. 청성파의 도사는 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근엄하게 말했다. 자네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하나의 시험을 해보겠네. 유성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됐소. 굳이 그럴 필요 없소. 나는 나의 왔던 길로 돌아가면.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성파의 도사는 기묘한 손짓을 펼쳤다. 청성 비급 풍뢰장. 그의 손끝에서 푸른 바람이 일렁이며 이내 기묘한 형상을 만들었다. 도사의 손짓에 따라 바람이 유성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유성문은 피식 웃었다. 이런 방식이라면 한번 장단을 맞춰줘 볼까? 그는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귀원 검식 극환류. 검이 미세하게 움직이자 바람의 기운이 마치 흐름을 잃은 물처럼 역류하기 시작했다. 청성파의 도사는 자신의 기운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잠깐만. 이건 예상 못한 전기인데. 그 순간 바람이 순식간에 그의 몸을 감쌌다. 부학. 청성파의 도사는 허공에서 한 바퀴 돌며 바닥에 구르듯이 착지했다. 순식간에 그의 도복이 너덜너덜해졌고 머리 위 도관도 삐뚤어진 채로 덜렁거렸다. 이번에는 내가 실수했군. 그러나 이 장면을 본 황보세가의 장로와 팽가의 무사들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봐라? 저 자는 분명 대단한 무공을 가진 자야. 암천이 아니면 흑도의 절대 고수일 것이야. 확실히 무림맹에 위협이 될 자로군. 순식간에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다. 팽가의 무사들은 저마다 검을 뽑아들었고 황보세가의 장로는 묵직한 내력을 손끝에 담았다. 청성파의 도사도 일어나 먼지를 털며 한마디 덧붙였다. 자네 나와 다시 한판 붙어보겠나? 유성문은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그냥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예상보다 더 꼬이겠군. 그 순간 멀리서 기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렬한 살기. 그러나 그것은 무림맹의 무사들이 아니라 남궁새가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퍼져나오는 것이었다. 유성문은 즉각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이건 분명 암천의 기운이다. 그가 깊은 생각에 빠지려는 순간 팽가의 한 무사가 소리쳤다. 저놈!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결국 모든 무사가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다. 유성문은 검을 쥔 채 한숨을 내쉬었다. 어쩔 수 없군. 그의 검이 천천히 허공을 가르며 움직였다. 귀원 검식 백귀 유린. 그 순간 유성문의 좌수손이 허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며 강렬한 검기를 퍼뜨렸다. 허허, 이런. 팽가의 무사들은 한순간 공중에서 엉켜버렸고 황보세가의 장로는 내공을 펼치기도 전에 몸의 중심을 잃었다. 심지어 청성파의 도사는 다시 한 바퀴 빙글빙글 돌며 모양 빠지게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결국 무림맹의 무사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바닥에 쓰러졌다. 팽가의 소문난 도지는
이렇게 허무하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유성문은 검을 거두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 이건 대체 뭐하는 난리람. 한참 뒤 팽가의 무사 중 하나가 힘겹게 일어나며 입을 열었다. 이제 좀 믿겠소. 유성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길을 잃은 나그네라니까. 난 그대들의 생명에는 일도 관심이 없는 자요. 무린맹의 무사들은 이 싸움이 한바탕 소동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도 유성문은 느꼈다. 남궁세가의 깊은 곳에서 두 개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